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그 15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민법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수험생분들의 대부분이 민법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법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좀 처음 느낌에는 좀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 것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택관리사가 되셔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로 이 주택관리사를 뭐 지금 당장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과 우리 그 생활과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그 임대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할 때도 이 민법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고 이렇게 알고 하는 거하고요 이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뭐 모르고 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하실 때는 뭐 공인중개사가 뭐가 쭉 이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뭐 다 오케이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요 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서명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실생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나서 해결을 하면 그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은요, 사전에 이 계약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정확하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뭐 이 서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라든지 누구한테 뭐 집을 산다든지 뭐 땅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때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명확히 해놓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법을 좀 아시는 것이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고 좀 여유롭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TV 같은 데도 요새는 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뭐 소멸시효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소멸시효가 뭐지? 또는 뭐 공소시효가 뭐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경우에 뭐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뭐 위자료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 뭔지는 알겠어요. 단편적으로는 알겠어요. 뭐 이혼도 뭔지는 알겠고 위자료도 뭔지는 알겠어요. 위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위자료라는 거는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인데 정신적인 피해 있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갖다가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그래서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법을 공부를 하시면은요 주택관리사가 되시기 위해서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을 잘 하셔야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에 이제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시험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 두셔도 이 속된 말로 손해 보실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좀 신천지라 그래야 되나?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필요에 있어서도요,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이 이거 말고도 다른 법들이 있어요. 주택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에요, 기본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것이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법이지만 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강의에 들어가시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사법이긴 하지만 이 법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이요, 공법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거를 아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민법은요, 난이도가요, 좀 안정적이에요. 즉, 갑자기 어려웠다가, 갑자기 쉬웠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공부를 갖다 충분히 해 두시면은요, 시험이 어렵거나 쉽거나 관계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민법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면 점수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법 과목하고 또 회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회계 과목은 이제 뭐 좀 그쪽으로 제반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뭐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좀 까다롭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회계를 강의하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민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주택관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 과목으로 하시던 아니면은 뭐 면과락을 하시던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간에 민법은 단기간에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민법이라는 거는요, 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제 민법 전에 보면은요, 민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요, 이제 나머지 물권이라든지 채권의 가족법을 갖다가 이제 아우르는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거는요, 물권에 관한 법이에요. 채권법은요, 뭐 짐작하시죠? 채권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은요, 재산법이에요. 재산. 돈과 관련된 거란 얘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재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족법은요, 가족법은 이제 친족 상속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고 있는 법을 갖다가 이제 가족법이라고 그러고, 신분법이겠죠. 신분법. 뭐 다 같은 말들이에요. 신분법, 가족법.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요, 이제 민법 전체를 다 아우르는 법인데, 아우르는 부분인데, 실제상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요, 이 재산법 있죠? 재산법의 총칙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법에는 아무래도 가족법하고는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족법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의 어떠한 그 보호를 갖다가 좀 중시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재산법에 있어서는요, 어떤 개개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거래 안전을 갖다 조금 중시하는 그런 약간 뭐 이 지배하는 원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재산법의 총칙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법의 총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요, 이것들이 그 시험에 모두 다 출제가 동등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